안녕하세요, 미니님. 안녕하세요, 은혜님.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도 바쁘게 지내고 네. 왔습니다. 공주에서 있다가 어제 오셨죠? 네,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어, 그 언니밋 행사 준비랑 네. 그런 건 잘 되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조금 책 만드는 일정이 맞물려가지고 네. 제가 이제 책덕으로 출판하는 로스트 보이스 가이랑 그리고 음, 이번에 언리미티드에 나가는 책은 ISBN 없이 독립 출판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거, 제 친구가 사진 찍은 거로 이제 해가지고 엽서랑 이런 걸 만든 거라서 아, 처음 저도 이제 소량 제작을 해봤어요. 그 네. 인디고 프린트,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잘 나올지 이런 것도 되게 걱정되고 해가지고 아직 어, 안 나왔나요? 나오긴 했는데 네. 완전 100%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아,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굉장히 떨면서 기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비용이 비싸가지고 이게 그렇죠. 사도 책이면 음, 컬러 책이면 확실히 인쇄비가 비싸가지고 많이 만들지도 못했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번에는 네. 시도한다는 데 의의를 음, 두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에 네, 그 한 거를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들었었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지인분들에게 막 이렇게 링크를 드렸는데 네. 저는 제 쪽은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일단 제가 라디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메이징했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알찼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미니님은? 저는 사실 제가 뭔 얘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서 내용은 거의 미니님이 하셨어요. 그냥 들으면서 저도 새록새록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조금 아쉬운 점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이런 것도 얘기할 걸 뭐 이런 것도 뒤늦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할 게 많아지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처음에 책 만드는 것부터 해서 쭉 마지막 홍보까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책과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그때 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연락이 왔다고. 그리고 이제 메일이 하나 왔는데 네. 이제 마포 FM 들으시고 이제 본인도 직접 자기 출판사랑 그런 브랜드 같은 거, 컨텐츠 브랜드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로 책 한 권을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드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음.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일단은, 정말 1,000만 원이 드나요? 그러니까 보통 예시를 들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음. 일단은 원고를 개발해야 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일단 저자한테 일단 인세를 준다 치고 저자가 이제 원고를 다 완성해서 만들어 왔다 할 네. 때 그 원고에서 일단은 편집이 들어가죠. 그래서 편집료, 그다음에 디자인료, 네. 그리고 이제 제작비, 네. 제작비는 이제 종이값이 또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작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홍보비요? 홍보비 뭐 이런 거를 네. 빼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빼고 한 권 만들 홍보비는 때. 무한정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했을 때 이제 1,000만 원 네. 든다. 그게 이제 내가 독립 출판하려면 음. 드는 비용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그쵸. 보통 쓰는데 창작하는데 드는 돈.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보통 한 권의 단행본을 만들 때 원고가 네. 들어온 시점에서부터 책이 네. 나오기까지 음. 1,500부 정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의 그 정도 비용이고, 정말로 1,000만 원이 든다는 근데 거죠.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되게 정확하진 않은 게 이 책이 어떤 책이냐에 따라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림책이냐 아니면 사진이 많이 사진책이냐. 들어간 컬러책이냐, 그리고 아니면 분량이 뭐 200에서 300페이지냐 아니면 뭐 500페이지 넘냐, 그래서 판형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아주 기본적인 단행본을 만들 때에 그 정도 든다라고만 이제 감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00만 원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는 말이시네요, 그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네. 그렇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자재비나 그래서 네.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 기준을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독립 출판하는 분들은 그 비용을 아끼려고 사실 시작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을 네. 출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비용을 좀 아껴보고자. 그렇죠. 그래서 뭐 편집을 직접 한다든가 네. 뭐 디자인을 직접 배워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인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편집자에게 편집은 일단 뭐죠? 편집은 네. 책 원고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수술을 배열을 할지. 그쵸. 일단은 편집은 책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원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다른 거라서 네.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책이 나왔다 하면 저자가 뭐 한 99% 하고 출판사가 뭐 1% 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자의 원고는 정말 원석인 거지 그게 네. 바로 책이 될 수는 없고 책의 형태에 맞는 텍스트로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편집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그 편집 과정에 기획도 들어가는 건가요? 편집의 기획도 들어가고 이제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출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네. 편집자가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뭐 기획 편집자, 아. 뭐 그런 교정 교양 담당 편집자, 뭐 퍼블리싱 편집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가 돼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퉁쳐서 편집이라고 하고 네. 이제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죠. 기획 편집자, 그다음에 이제 교정 교양 편집자. 해서 기획 편집자는 이제 밖으로 외부로 다니면서 저자 발굴하고 그리고 기획서 써서 이제 제안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편집자 내부에서는 이제 교열 교정 같은 디자인적인 거, 부분. 네, 디자인적인 부분하고 이제 다른 뭐 디자이너 그리고 뭐 네. 제작처 이런 데랑 소통하는 역할 연결고리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럼 책의 목차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획 편집 그쪽 분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책 원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순서나 어떤 걸 중점으로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정말 편집자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세태를 읽으면서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지금은 이제 같은 내용 중에 이제 뭐 어떤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여줄지를 선택하는 거 네. 그게 감이고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사용자 경험이라고 뭐 네. 브랜딩이나 디자인 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어떤 사용자가 이 책을 집어들어서 처음 읽기 시작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이제 경험을 설계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네. 상상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용자 경험이요? 네. 1인 창작자분들은 대부분 기획은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림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 네. 설계도대로 이제 원고를 조금 더 다듬어주고 교정 교열을 봐줄 편집자를 아마 구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검색 엔진에서 재능 거래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편집 관련 그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 네. 다양한 분들이 이제 자기 경력과 그리고 자기 특기 분야 이런 거를 이제 올려놓으셔서 그걸 보시고 조금 거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그럼 비용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보통 받으시는 비용이 이제 명시되어 있고 네. 이게 또 편집료는 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책의 또 분량 그리고 네. 뭐 책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뭐 요소 같은 게 얼마나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협상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좀 이게 거래하기 전에 네. 어느 정도 시세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검색 엔진에서 1인 출판 카페라고 검색하시면 커뮤니티가 하나 있어요. 네. 그 꿈꾸는 네.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저도 거기. 네,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시면 네. 이미 많은 또 1인 출판을 네. 시도하신 분들이 남겼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네, 그분들 질문을 읽다 보면 좀 알아가시더라고요. 좋은 답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곳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책다님 같은 경우는 편집은 스스로 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첫 책 할 때는 제가 직접 했고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편집자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네. 뇌가 따끈따끈하게 이제 편집 모드에 아직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도 조금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번역하고 편집을 사실 같이 하는 거는 네. 조금 버거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편집할 때도 보면 한 편집자가 담당한 책을 마지막쯤엔 다른 편집자가 이제 좀 봐주거든요. 왜냐면 틀린 글이나 이런 것들 찾으려고요? 그렇죠. 그 원고를 한 사람이 계속 보면 정말 절대 못 찾는 실수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멍해지죠. 그리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좀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사실 저 혼자 편집하긴 했지만 네.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긴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네. 한번 쭉 그냥 훑어봐 줄 수 있냐, 혹시 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좀 말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밥을 사주고 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나중에는 따로 맡기셨나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나눠서 하기도 하고 좀 그 번역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번역을 번역을? 이제 다른 네. 분이 하고 제가 편집을 맡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예 이제 같이 호흡이 맞았던 분을 제가 편집을 맡겨가지고 아예 담당 편집자로 아, 대우를 해드렸죠. 그러면 저희 같은 소규모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 편집이랑 교정 교열을 같이 하는 건가요? 한 사람이? 그렇죠. 그럼 만약에 교정 교열만 따로 맡기고 싶다면 아까 말했던 그 사이트에 가서 네.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뭐 맞춤법이나 이런 게 또 좀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서 네네. 뭔가 내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엔 아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거 출판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면 사실 좀 공부도 하고 배워가면서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규칙을 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출판사의 편집 규칙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편집 규칙을 세워서 책을 만드는지를 조금 이게 출판사의 정체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의 제목을 보통 이제 나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꺾은 기역 모양 이렇게 그런 기호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출판사에서. 쓰는 출판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꺽쇠라고 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모양 네. 그걸 쓰는 출판사도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 내 책 내가 만드는 책의 모양과 왜 그 기호가 어울리는지부터 해가지고 네. 사실 띄어쓰기도 되게 애매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본용언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뭐 해보다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옛날 책에서는 다 일일이 띄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좀 붙여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단문을 선호하는 경향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책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편집을 일단은 생각할 때는 네. 어차피 그 누구한테 맡겨도 이 편집자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네 출판사는 어떤 식의 편집 규칙을 세우느냐. 그게 출판사 선택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뭐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 외래어 표기할 때 네. 시스템 있잖아요. 네. 시스템 그거를 요즘 그냥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그냥 시옷을 써야 돼요. 그냥 시스템. 네. 근데 되게 큰 출판사 있어요. 한국에. 네. 그 출판사 C를 같은 쓴다고요? 네, C를 써요. 다.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생소한데요? 네, 그 책, 그래서 그 출판사 나온 책 보면 처음에, 뭐지?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 출판사 그걸 고수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딱 정해진 규칙이 어디 법문화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 너무 어렵네요. 그 교정교육 공부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선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먼저 검색을 해서 한번 본 다음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경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책 출간할 때마다 그게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통일되어야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성이 느껴질 수 있고, 근데 네. 그건 책마다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책 하나에서 통일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는 네. 그 열린 책들에서 나온 편집 매뉴얼 네. 그건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열린 책들의 편집 매뉴얼이요? 네, 그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림책 배울 때 마지막에 그 선생님께서 하나씩 다 읽어주면서 이거는 띄고 이거는 붙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국립국어원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이제 보여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첫 책이 너의 이야기인데 그 으라는 게 일본에서 왔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좀 네. 출판사 자기 자신의 몫이긴 해요. 네. 그거를 이제 일본 그거에 잔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언어에 거의 녹아든 것이고 내 타이틀을 표현하기엔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1인 출판은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택의 연속이고 정말 선택의 연속이네요. 판단은 나의 몫이고 근데 그걸 좀 즐겨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것도 난 이게 좋아 라고 이렇게 좀 선택하는 과정. 스트레스로 느끼기보다는 그냥 내가 선호하는 방향대로 그렇죠. 조금 달려가는 거죠.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 이 길을 가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의 이야기는 있잖아요. 네. 이걸 한국식으로 쓰면 내 이야기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어이. 네. 그럼 이거는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타이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쓰죠. 뭐 그냥 문장 속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노래 제목 중에서도 너의 의미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말이 법칙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열린 책들에서 네. 나온 편집 매뉴얼 네. 그걸 참고하는 게 좋고 네. 국립국어원에서 검색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것도 네. 좋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기술 있잖아요. 보통 책을 출판하려면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네. 이제 보통 조판이라고 하는데 네. 인디자인으로 책의 판면에 이제 텍스트와 사진 등을 이제 앉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네, 인디자인. 어도비 인디자인은 아마 지금은 거의 99% 사용할 겁니다. 네. 예전에는 네. 콕이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인디자인.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고 네. 은혜님이 배우신 곳이 저는 서울 인쇄센터. 거긴 충무로에 있는 거죠. 네. 네. 거기. 그리고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청년센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는 것 네. 같고 뭐 독립책방 이런 데서도 소규모로 해서 책 네. 한번 만들어 보기 해가지고 되게 많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쓰던 그 부분만 계속 쓰니까 그렇죠. 한번 쭉 배운 다음에 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한겨레 문화센터. 네, 한겨레 네. 문화센터 그런 곳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검색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디자인이 어도브 거잖아요. 네. 보통 어떻게 사용하세요, 프로그램은? 저는 그냥 전체 다 구독하는 게 있거든요, 한꺼번에. 네. 그게 이제 가끔 할로윈이나 뭐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약간 네. 할인해서 구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요. 네네. 그때 이제 한번 구독해놓고 지금 계속 하고 저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달에 거의 한 5만 원 내외로 나가죠. 그쵸,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인디자인뿐만 아니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에펙까지,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편집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세요? 인디자인? 편집, 그리고 보통 저는 네. 워드 문서로도 이제 교정교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보고, 네. 왜냐면 워드가 이제 그 변경 내용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서 뭐 역자나 이런 사람들이랑 주고받을 때 네. 그 기능을 쓰고, 그다음에 인디자인에서 이제 거의 책 디자인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포토샵으로는 이미지 같은 걸 좀 편집할 때, 네. 그래서 포토샵이랑 인디자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를 인디자인에 올려놓으면 뭔가 수정하고 싶을 때 네. 포토샵을 열어서 수정을 하면 그게 바로 인디자인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러스트는 쓸 필요 없나요? 일러스트도 쓰면 좋은데 사실 저는 잘 활용을 못 사용하시지 해가지고 않으세요? 네. 저는 포토샵만 이용을 하다가 인디자인을 배우고, 이게 포토샵은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면 사진의 그 세부적인 명암이나 이런 걸 그렇죠. 묘사하든지. 근데 인디자인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기 딱 자로 잰 듯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쾌감이 있으면서 좀, 이 프로그램이 나랑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쉽게 접하고 쉽게 배웠어요. 아마 그림책이라서 쓰는 그 용도가 별로 없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인쇄물을 제작할 때는 인디자인이 편하고 네.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아까 하던 말씀 중에 인디자인에서 파일이 바로 연결이 돼서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면 바로 이게 연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인디자인에서 불러와가지고 조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네. 이렇게 전체 샷을 보면 꼭 고치고 싶은 부분이 항상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또 포토샵 가서 좀 고치다가 또 와서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핑퐁 핑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책 그냥 에세이나 이런 것들도 일어나요? 아니죠. 에세이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고, 또 특히 이제 표지 만들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테지만 네. 표지 만들 때 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원고 같은 경우는 글로 딱 끝나니까 이게 분야가 다르잖아요. 글 다음에 비주얼적인 보는 걸로 이렇게 정하는 건데, 그림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편집의 시간인지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시간이. 그럼 조금 더 완성을 하고 올리는 건 어떨까요? 좀 계획이 필요하죠. 네네.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편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편집인을 만약 구하실 경우에는 이제 미니님 말씀대로 재능거래 플랫폼에서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1인 책 출판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먼저 남기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책 구조가 되고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정 교열은 공부해야 되는 문제인데 공부하더라도 딱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내부적으로 색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편집할 때 워드 그리고 인디자인, 포토샵 정도 사용해서 편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도브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면은 저렴합니다. 한 20-30%? 네, 3부 책 파는 소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텀땡벅 그리고 네. 알땡딤 여기 펀딩 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있는데 아, 제가 네. 얘기를 못했어요. 왓땡즈라고. 아, 근데 거기는 이제 유명한 거는 네. 막 그런 스타트업에서 만든 네. 그런 좀 획기적인 제품들 네. 그런 걸로 좀 유명한데 거기서도 출판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조금 더 실용적이거나 네. 아니면 약간 전자책류가 좀 더 호응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전자책이요? 네. 이용하는 이용자가 음. 텀땡벅이랑은 조금 다른 달라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텀땡벅은 좀 창작 네. 그런 쪽이라면 젊은 세대 약간 이런 쪽이라면 왓땡즈는 그 기업 쪽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 이용자들도 좀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출판물을 한다면 텀땡벅을 가장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텀땡벅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맨 아래로 내리면 그 네. 창작자를 위한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하실 때는 거기를 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처음 준비할 때 제가 기획하려는 책 플러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좋나요? 뭐 작게는 엽서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리워드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제 리워드 구성은 근데 한창 때 한 몇 년 전쯤에는 네. 이 리워드를 화려하게 구성하는 게 좀 트렌드였는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네. 굳이 막 이 텀블벅을 위해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굿즈만 만들고 그리고 이 메인 리워드 있잖아요. 그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요즘에는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창작자 입장에서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순서가 창작자에 대한 설명이 처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 것들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리워드 설명이 들어가고 네. 배송이나 이런 기타 사항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순서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세 페이지를 열면 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칸 채우듯이 채우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텀땡벅에서 네. 되게 친절하게 좀 설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좀 그 가이드대로 사실 따라가면은 크게 불편하게 이제 여길 건 없고,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좀 참조하고 싶은 비슷한 프로젝트 이미 좀 성공했던 네. 그런 프로젝트 몇 개를 찾아서 참고해가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따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상들도 준비하시더라고요, 다들. 아, 영상이 요즘에는 또 추세가 많이들 아닌가요? 아니, 많이들 쓰죠, 어. 많이들 쓰죠. 근데 뭐 보통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런 걸 링크 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식으로. 네. 그리고 바로 그 하단에 바로 그 채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럼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100% 달성을 위한 예산을 얼마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저도 할 때마다 실제 예산을 적는다기보다는 네. 요 정도는 있어야 겨우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잡는데 최소 금액을 잡는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높게 잡으면 실패할 경우에 아예 무산되기 때문에 네. 이 후원해주신 분들의 그것도 다 없어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현실성 있는 목표로 세우는 거를 추천하고요. 네. 아예 이런 전략도 있어요. 아예 정말 낮게 잡는 거예요. 막 50만 원.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홍보를 할 때 여기서 펀딩 사이트에서 몇백 프로 달성. 막 이렇게 약간 홍보 문구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덜어 봤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 사이트를 쭉 내리다 보면요. 그 가격은 잘 눈에 안 띄고 몇 프로 달성인지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막, 걸 이용한 거죠. 네, 막 1000% 달성 이러면은 괜히 들어가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 세부적인 가격을 안 보니까 네. 좀 작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네. 근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또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텀블벅을 준비하는 과정도 꽤 오래 걸리잖아요. 네. 나에 대해 설명한다는 게 거기에 대한 구상도 길고 그 시간에 차라리 창작에 소비를 하고 그냥 준비했던 비용으로 인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네. 아유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도 꽤 있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없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제작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동안 계속 그 펀딩 사이트에서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후원자와의 좀 연대감 그런 게 음. 조금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알린다는 의미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린다는 거는 텀블벅 내에서 자체적으로 메시지가 가나요? 네네네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예전 프로젝트에 업데이트를 하면 그 해주셨던 후원자분들한테 다 아. 메일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새 프로젝트 올릴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소식을 알리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한 번의 노출 기회잖아요. 네. 웹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또 책을 홍보할 때 내가 나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설명할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먼저 이제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해보는 거죠. 아, 맞아요. 여러 번 생각할수록 더 정제되고 더 정확하게 문구가 생각이 나니까 나중에 네. 홍보할 때 필요하겠어요. 네. 그럼 텀블벅 하는 게 책 홍보에도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한번 미리 노출이 된다는 점에서는 네.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 있어요. 펀딩 사이트에서 그 게시글을 올리면 제 책에 대한 그 홍보 효과가 확실히 있을까요? 그런 욕구가 많았나 봐요. 창작자들이 네. 사이트에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조금 자체적으로 홍보도 좀 해줘라. 네. 그래서 이 플랫폼들에서 자기네 SNS를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네. 뭐 메시지 앱으로도 그런 푸시 알람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계속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리고 있고 그리고 초반에 조금 그 펀딩 참여율이 높으면 네. 그 메인 페이지에다가 이제 좀 소개가 될 수도 있어요. 메인 페이지에 소개가 안 될 확률이 더 높긴 하죠. 뭐 그건 사실 어떤 확률이다라고 너무 말하기는 많으니까. 어렵고 네. 그래도 많지만 저는 근데 며칠 올라갔었거든요. 요번 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금액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초반에 막 좀 지인들을 네. 동시에 이렇게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니까 약간 그게 그 펀딩 플랫폼 측에서 그 데이터가 잡히나 봐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 개인이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죠. 데이터로 네, 올리는 건가요? 그쵸.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갑자기 막 몰린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갑자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메인 노출됐으면 효과가 어떠셨어요? 이게 참 그런 게 효과가 이거 참 생각보다는 궁금하다. 많지 네.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것도 사실 그게 메인 페이지를 방문하는 유저들의 성향과 네. 이걸 직접 프로젝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향이 또 달라가지고 이 메인 페이지를 보는 성향들에 맞는 프로젝트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근데 좀 그건 프로젝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노출 효과는. 조금 더 팬시한 것들이 메인 페이지에 맞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뭔가 제가 아는 바로는 일러스트 포스터라든지 이렇게 그쵸. 좀 비주얼적으로 네. 좀 더 뛰어난 눈에 들어오는 네네. 그런 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홍보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인별에서도 홍보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전에 초창기에 사용할 때는 갑자기 막 하트가 막 눌려져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껐거든요. 광고를. 왜 그거를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한번 제가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 친구들만 하트를 누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먹히는 건지 안 먹히는 건지 혹시 그런 거 좀 느껴보셨어요? 홍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 좀 저도 느꼈는데 인별에서. 네. 그게 얘네가 그 알고리즘 자체가 네. 그 홍보를 좀 어느 정도 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타겟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자주 그거를 좀 기간을 좀
해봐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가 짧게 잡지 말고 길게 잡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한 게시글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한 거를 자주 하는 것보다 하나 집어서 걔를 좀 더 길게 그렇죠. 같은 올리는 게 계열의 낫겠네요. 같은 타겟을 아, 하고 있는 네. 그런 게시물을 조금 계속하면서 그 타겟팅이 좀 더 섬세해지도록 나의 아. 타겟과 잘 맞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경우는 제가 타겟팅을 했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그냥 자동 타겟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텀땡벅에 대시보드란 기능이 있어서 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런 홍보를 위한 주소를 따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 페이지로 올 수 있는 주소 말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젝트 주소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줘서 아, 그 주소 각각을 내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인별 아니면 뭐 블로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눠서 나를 위한 고객은 어디에서 많이 네. 유입이 되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입이 좀 더 많은 쪽에 더 힘을 실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네. 그걸 이제 지인분들이 네, 얼마나 어떤 들어오나. 분이- 네. 그거 무서운 거네요. 네. 그래서 약간 잔인한 현실을 깨달을 수도 있죠. 이제 네.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럼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있을 때. 아니 근데 결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추적이 다 되는 시대라 이런 게 참, 그러면 뭐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홍보에 좀 그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네. 텀땡벅 사이트에 보면 이제 오픈 예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응원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응원권은 또 뭐죠? 그거는 이제 미리 뭐 알림 설정을 해주는 사람한테 할인권을 주는 거예요. 할인 쿠폰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 좋다. 네. 그래서 오픈 예정은 프로젝트를 정식 오픈하기 전에 한 15일 정도 전쯤부터 이거 나 할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직 후원은 안 되지만 나 곧 이거 할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미리 해서 알림 신청을 해놓으라고 해놓으면 네. 이제 오픈하는 순간 알림 신청이 파바박 가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후원이 올라가면 그 메인에 노출될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림 신청을 미리 좀 해놔야 네. 그 초반 러쉬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알림 신청을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은혜님은 혹시 홍보하느라 뭔가 해본 게 또 있나요? 저는 인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인별에서 홍보했던 경험 한번 좀 풀어볼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썼어요. 제 경우에는 한 12달러, 10달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정도 짧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했는데 초반에는 정말 하트가 바로바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받는 하트보다 뭐 별로 없으니까 막 한 300%? 그렇게 막 부두두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홍보를 했다는 느낌이 팍 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초창기에는 홍보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걸 껐는데 최근에는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제 지인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안 오던 분들이 와서 하트를 좀 눌러줄지언정 뭐 이렇게 많이 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도 막 사람들이랑 팔로우 돼 있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안 갔으면 그게 게시글이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알고리즘이 좀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너무 안 보이더라. 난 좀 알고 싶은데. 이게 걔네가 뭔가 좀 더 관계성 지수를 더 중요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하던 사람의 게시물을 더 먼저 올려주는. 그래서 내가 만약 한동안 약간 댓글도 안 달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서로 안 했으면 약간 우선순위가 밀리는. 나중에 올렸어도요? 그렇죠. 그 시간 순서성이 아니고 약간 그게 그런 아니고?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지수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계정과의 그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냐? 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홍보비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쓰인 게 아니고 내 지인들, 내 팔로우들에게 보여주는 걸로 쓰였나라는 싶더라고요. 그게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타겟팅이 좀 길게요. 네, 조금 데이터가 쌓여야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하고 저도 사실 뭐 5일 정도 해서 5만 원 이렇게 해보긴 하는데 네. 저도 확실히 예전만큼 그렇게 좀 많이 확산된다는 느낌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약간 정확도를 올리고 대신 이제 막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 안 하고 약간 질을 높이려고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러면 질을 짐작하기로. 높인다는 거는 그 구매로 그쵸, 연결이 예, 그쵸, 되도록 그쵸, 예. 다이렉트로 구매 연결도가 더 카트보다. 높도록. 네. 근데 좀 더 저도 데이터를 쌓아봐야 할 것 같고 네. 인별그램 마케팅 하는 경우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게시물 같은 거 많이 보는데 네. 그 인별그램 들어갔을 때 탐색 탭에서 내가 팔로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막 요즘 핫한 게시물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걸 약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나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계속 꾸준히 올려서 그 아카이빙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활용도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후자로 말하신 네. 나만의 게시글에서 아카이빙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게 만약에 저는 드로잉이 취미니까 굿모닝 드로잉이라고 아. 해서 예전부터 그냥 쭉 올렸거든요. 네.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해시태그를. 근데 그냥 했어요. 아침에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쵸. 근데 나중에 내가 굿모닝 드로잉 치면은 짜르륵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그게 브랜딩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한번 새벽에 다 같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음. 그분들이 자기 후기를 그렇게 써가지고 또 올리신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이름을 했고 해시태그를 했을 뿐인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 행동이 누적되면서 맞아요. 내 브랜딩이 돼가고 있는 느낌? 네,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중에 책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네. 그냥 나중에 완성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아. 쌓아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니님은 그렇게 쌓은 해시태그가 있나요? 저요? 네. 저는 아마 자유일꾼이나 아, 그거 좋아요. 자유일꾼. 몇 개 있는데 네. 하다 만 것도 있고 네. 자유일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도 하나 있어요. 간의 수공업자.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근면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펀딩에 성공하면 네. 갑자기 보내야 할 택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택배로 보내긴 좀 아깝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저희는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업자 대 택배회사랑 조인을 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죠. 요즘에는 그 조금 그 막 엄청 많이 보낸다, 자주 보낸다가 아니어도 네. 그냥 그 우리 집에 오는 택배 기사님 있잖아요. 네. 그 택배 회사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약간 살짝 여쭤보면은 네. 아, 뭐 그 정도는 얼마 정도에 포장해 놓으면 내가 와서 송장 이렇게 쫙 출력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아마 제일 쉽긴 할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포장을 주로 하실 테니까. 네, 저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송장을 주세요. 프린트 음. 집에서 해가지고 쓰라고. 그러면 내가 그 전날에 그분들 관리하는 그 사이트 가서 주소랑 이런 걸 딱 엑셀 파일을 한번 올리고 그거를 내가 그 종이에다 출력해놓고 붙여서 기다리면 그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렴해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막 진짜 내가 감당 못할 대량의 수량이고 그리고 뭐 리워드가 상당히 종류가 많고 막 이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그 텀땡벅이나 그런 사이트 펀딩 사이트 가보면은 그 네, 대신 해주시는 분들 있죠. 네, 대행 서비스가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 사실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나 때는 네. 나 때는 어땠나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택배 아저씨도 이렇게 뭐 그 100개 그 정도는 뭐 별로 뭐 100개도? 취급을 안 하고. 아, 그래요? 우리 네. 동네 아저씨 좋으신 분이네? 아니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싸들고 편의점 가서 정말요? 보낸 적도 있고. 맞아요. 네. 그때 이것도 출판이라고 해서 전에 일했던 출판사 맞아요. 와가지고 네, 보냈다고. 첫 책은 전 출판사 신세를 져가지고 아, 거기서 같이 포장해서 보낸 적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했었죠. 네. 요즘 많이 편해진 편이고 네. 그리고 이 택배 계약을 조금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동네가 택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면은 좀 더 쉽게 해주시더라고요, 수긍을.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요즘은 워낙 택배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1인 창업가들이 많죠. 아니면 그 쉐어 오피스 이런 데서도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또 할인을 해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800원? 정말 싸게 보내면 그건 진짜 싼 건데. 또 올랐으려나? 제 경우는 2,500원, 2,800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박스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성탄절 때쯤이었거든요. 네. 23일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했나? 하여튼 그 택배는 운영하지만 막바지였어요. 근데 박스도 큰 거죠. 책 보낸다고 해놓고 큰 박스에다가 한 거예요. 달력이 커가지고. 그래서 욕을 아주
정말 조용했고 네. 그래서 약간 추석 연휴나 이런 바쁠 네. 땐 조금 피하는 눈치가 게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무조건 피하셔야 해요. 인쇄소도 피해야 돼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확인하시면 좋고, 그리고 포장재는 뭐로 할 건지, 리워드가 혹시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이런 거면 조금 포장에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면서도 같이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추세는 비닐 같은 거 너무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 아니까. 네. 이왕이면 재활용되는 종이 완충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쪽으로. 네. 그런 걸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펀딩 사이트에 대해서 마저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다음 주에는 약간 책의 디자인적인 면에서 약간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네.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일부 주제도 네. 다음 주는 표지에 대한 거거든요. 네. 이어지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